자, 이어서 갑니다. 16번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기에 조세제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궁중안에 정책연구기관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뒤이어 의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 정도로 정치체제를 바꾸어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겼고 훌륭한 재상들을 중용 정치정하였다. 세종대왕 시기에 공법에 대한 얘기, 연분구등법, 전문육등법에 대한 얘기죠. 조세제도니까 되게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역정에 따라서는 군포의 부담을 균열하여 1인당 한 필로 납부하게 됐다. 균역법에 대한 얘기죠. 네, 균역법에 대한 얘기. 이용조 때. 2번 지문. 대동미, 결작 등 새로운 세목이 토지에 부과되면서 토지에서 수세가 증가했다. 대동미 결정 제도가 부과되면서 토지 수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균역법이 실시됨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됐어요. 보완책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세 가지인 거 다 아시죠? 결작, 그 다음에 선무분간포, 그 다음에 잡세. 뭐 올해든 내년에든 끊임없이 나올 거야. 균역법, 대동법, 이용정법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각종 현물로 거두어들이던 곡물을 미국으로 통일하여 수취하는 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대동법이죠. 네. 미포전으로 수납합시다. 무조건 나올 거다. 조세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네 번째, 논밭의 토지를 6등급, 전문 6등급 얘기하는 거고요. 한 해 농사의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을 줘서 연분 9등법. 지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 되게 쉬운 거고 공부 안 하신 분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네. 선생님 수없이 조선의 경제 파트 강조하면서 썼던 내용들이니까 풀 수 있어야 돼요. 17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제도의 변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고조선의 8조 근법에 하여 절도죄에 하여 12배 배상을 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였다. 절도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누누이 했던 것들인데 반복하면 돼요. 이거. 고조선의 절도죄는 노비로 삼았다. 다 아시는 얘기. 그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 공통점이 있죠. 보통 1책, 12법 이렇게 얘기하죠. 백제, 1책, 2법 이렇게. 1번 질문 틀렸죠? 노비를 삼아야 되겠죠. 12배 배상은 부여와 고구려야 되겠죠. 1번 질문 전체가 다 틀렸죠 지금. 2번, 신라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남편 집에 노비로 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이건 백제의 제도입니다. 백제의 제도입니다. 세 번째, 고려에서 성문법이 성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간수법이 적용되었다. 고려라는 나라에 성문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형법이 있죠. 형법 71개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71개조가 있다.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법이 소략하야 양이 적어서 당류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려에도 성문법이 형법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 소략하여 당류를 참조했다. 이게 고려고. 여기서 조선을 얘기하면 어느 나라 법률을 얘기할까요? 명나라? 네.
명률을 참조해야 될 그쯤 됐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죠. 당률이냐 명률이냐. 그러니까 당나라의 법률을 대당률, 명나라의 법률을 대명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자 들어가도 돼요. 대당률, 그다음에 대명률 이렇게 불러요. 원래 풀네임이 대당률, 대명률이니까요. 4번 경국대전을 모법으로 하고 속대전과 영조죠. 250년 동안 법을 만들지 않았죠. 속편이 만들어진 거죠. 경국대전 속편을 속대전이라고 할 거고요. 대전통편, 즉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친 거죠. 그죠? 네, 대전통편, 정조 때 대전통편을 내용으로 하여 대전해통이, 이건 흥선대원 때 만들었다. 전체를 쭉 얘기해 버렸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문제 18. 다음 밑줄 친 서경의 무리에 대한 설명을 언급. 서경의 무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나타나야 되겠죠. 묘청 얘기하는 거죠. 고려 인종 때 묘청 서경 천도운동. 자, 김부식이 말하기를 서경의 무리들이 간사한 말로서 사람을 속이고 패를 지어 반역으로 음모하였다. 우리가 왕명을 받들고 군대를 출동하여 그 재행을 묻는 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묘청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되겠다. 미륵신앙을 위한 전제정치를 도모하였다. 궁예 아저씨, 미륵신앙 나면 궁예 찾아가면 돼요. 황제를 칭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했다. 네, 칭제고는 궁국정벌이죠. 칭제고는 궁국을 정벌하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황실의 외척이 중심이 된 문벌귀족 세력이었다. 아니고요. 지방 간의 강압진 조세징수에 반발했다. 관련 없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조선시대의 지방 통치 정책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기서 보세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 부목 분열의 행정을 감찰하였다. 고려시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속현을 다 없앴다. 목적이 중앙 집권합니다. 권력이 중앙으로 다 집중했다는 뜻이죠. 즉 왕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옳은 것을 보기서 골라봅시다. 팔도 지리지, 인문 지리지죠. 동국 여의승남, 이것도 인문 지리지고 둘 다 성종 때입니다. 지리지가 만드는 건 뭐죠? 지방의 지리를 다 한다는 얘기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집산물이 뭔지 세금을 뭘 거든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선연을 받들고 교육과 연구를 하는 서원을 많이 설립하였다. 이건 지방 자치예요. 살인들이 생각한 것은 어떻게? 중앙이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큰 법률 하나. 군 단위는 어떻게? 향교가 있어야 되고, 마을 단위, 동네 단위는, 불학 단위는 동약이 있어야 된다. 세 개 축이 있어서 조선의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지방 자치에 대한 얘기예요. 중앙 집권하고 버려먹어요. 국방의 디귿법입니다. 국방상의 이기에 신속히 대처하게 봉수제가 운영되었다. 네, 국방 강화 또는 왕권 강화 목적으로 만드는 게 봉수제입니다. 이 봉수제는 참고로 임질이라는 성공 실패? 실패. 임질이라는 실패. 왜? 일본 애들이 부산을 점령할 때 어떻게 봉수대를 제일 먼저 점령해버렸다고. 서울로 연락하는 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하면서 뭐로 바뀝니까? 파발자 앤드 보발자로 바뀝니다. 봉수제가 임나를 계기로 임난 때 실패. 그 결과 말을 이용하는 파발제와 사람의 발을 이용하는 보발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왕권 강화,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니을번 틀린 이유 봅시다. 농업 생산량의 발달로 장시가 번창하여 정육진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상업 발전하고 중앙 집권하고 뭐 관련이 없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불교 문제인데요. 네. 난이도를 제가 좀 높여놨습니다. 네.
아는 사람은 되게 쉽고요.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불교 문제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다. 쉬운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제가 모의고사 매 하나씩 불교 문제 집어넣거든요. 쉬운 것도 있고 딱 봐도 원형, 딱 봐도 의천, 딱 봐도 진울 딱 나오는 것도 있고. 자, 20번 볼까요? 1, 2, 3, 4번을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하나씩 현재 함정에 들어가 있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균열은 해인사, 북악파, 희랑대사를 중심으로 남악파 관해를 통합하여 하음교단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자, 해인사의 그 당시에 신라 말이죠. 신라 말에 가장 번창한 절이 해인사였다고요. 해인사가 어느 정도 번창했느냐? 해인사의 권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 지역민을 지배하고 있어요. 절에서 지방관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닌데 그 지역민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해인사가 얼마만큼 파워가 막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개 파가 있었다. 북악파, 희랑대사. 그 다음에 남악파, 관해. 자, 북악파는 왕건을, 남악파는 견훤을 지지하는 다른 세력이었다, 이렇게. 같은 전례에서도 파가 두 개 파가 있었다. 북악파, 남악파. 스님 얘기로 하게 되면 희랑대사와 관해 두 개 파가 있었다. 이때 균여가 이 스님들을 찾아가서 설득했죠. 왕건 지지한 북악파는 관계없죠. 희랑대사니까. 근데 요 견훤을 지지하는 관해에 대해서는 설득 작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주로 7급의 지문 되게 많이 나와요. 9급은 아직 안 나옵니다. 자꾸 7급 같은 집어는 죄송하긴 한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미리서 순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의천은 언역의 하정국사라는 시호를 추정하였고 고려적 균열사상을 비판해 그의 저수를 신편제종 교장통에 빼버렸다.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올려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천은 언역의 하정국사라는 추정했죠. 추증이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 때? 고려 자기왕의 숙정에게 하정국이 추전되었고 고려적 균열의 사상을 비판해 의천은 그의 저 신편제종 교장 총록 일종의 교장이죠. 여기에서는 빼버렸다는 거예요. 균열의 사상을 비판하고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천은 언어대사를 되게 넓게 평가한 반면에 강종 때 딸랑딸랑했던 균열을 별로 낮게 봤다는 뜻입니다. 진울은 당나라의 불교학자 하음종의 반기인 이통현, 밑줄 그어야 돼요. 그대로 나올 거야. 이통현. 사람 이름입니다. 이통현의 하음사상에 영향을 받아 신함경론을 읽고 밑줄 긋습니다. 선종승려인데 터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함경론을 읽고 터득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진울이 수행 방법 중에 선종승려인데도 독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독경. 불교 경전을 읽으시오. 선종승려들이시오. 가만히 있다고 터득되는 거 아니오. 필요하면 읽으시오. 독경입니다. 독경. 노동은 우리 선종승려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선. 요 두 개는 선종승려들 얘기하는 거고, 이거 뭐야? 교종승려들이 하는 거잖아. 어떤 게 터득할 땐 방법론이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다 말이지. 선종들도 교종이 읽는 하음경을 좀 읽었으면 쓰겠다. 진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울이 되게 유명해진 이유가 여기 있다. 꼭 선종의 수행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보호는 어느 날에서 크게 세력을 얻고 있는 남아불교를 수립하였다. 임재종을 수립합니다. 보호 스님.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선종이다. 보호가. 언제? 공민왕 때. 공민왕 때 인사 나오면 보호 스님 고르시면 돼. 또 혹시 시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었습니다. 4회차 가겠습니다. 4회차 갑니다. 일단 지울까?
지웁시다.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네. 자, 1번 가겠습니다. 다음 편은 조선후기 신분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후기네요. 숙종, 용조, 철종, 종조. 양반의 숫자가 증가, 상민하고 노비 숫자 감소. 대표는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납속죄과 공명처벌을 통해서 신분 상승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신분 간 이동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해서. 신분지 의식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됐습니다. 네, 약화됐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지 의식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화된 것을 양반들이 느끼겠죠. 양반들이 이 약화된 부분, 신분질서가 약화됐다.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뭘 얘기합니까? 정치적 부분으로는 예속 논쟁을 얘기합니다. 특히 예법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등장하죠. 왜? 기존의 성리학 질서를 계속 가지고 싶어 해요. 유학자들이. 두 번째, 양반의 증가로 국가 재정이 안정되었다. 불안정하죠. 양반이 증가하면 농사짓는 농민의 숫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죠. 기본 재정 국방상으로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재정 국방상으로 공노비 해방되었다. 공노비 해방 누구죠? 순조점이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순조점이다.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 해방되었다. 재정 국방상으로 공노비 해방된 것도 있지만 또 이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상의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달라요. 왜? 상당수의 공노비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차라리 문서상에 있는 공노비 숫자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야.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들 잡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에이씨, 안 돼. 차라리 공노비 해방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면에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책에 밝혀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 그런 내용들이죠. 군포 징수에 대한 상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족징, 인징이죠. 네. 족징, 인징. 네. 국방비를 내지 않고 가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60 이상 되신 분에게도, 네. 마감체.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항구첨정, 뭐 이런 누런 이빨을 가진 아이들까지도 군포를 징수하는 네, 이런 못된 모습이 나타나더라. 일종의 삼정의 문란이죠. 네. 삼정의 문란 혹시 사료 나온다면 시가 뭐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정량형에 쓴 예절량 나오면 이건 삼정의 문란입니다. 군포에 대한 문제들. 답은 디귿리을. 지문으로 보면 디귿리을.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문제 2번. 다음 밑줄친 이들을 계승한 정치들에 관한 탐구 활동을 적절한 것. 이들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국내의 상공업 발달과 청나라 문화 영향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등 물질 문화 부강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8세기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실학자들이죠. 이 계승한 정치 세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 실학자들을 계승한 게 뭐냐고. 되게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짐을 보면 하겠죠. 가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세력을 조사했다. 급진 계약파들이죠.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양의 일체론을 주장한 인물들을 알아본다. 애놈과 양놈은 같은 애들이다.
예. 사람 모습만 다를 뿐이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1860년대 서양 보겠습니다. 60년대 서양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죠? 통상 요구하잖아요. 대표 인물이 기정진, 그 다음에 이항로, 되게 심해요, 이 두 개는. 갑자기 오늘 심화를 많이 하지, 내가? 1, 2회차는 좀 난이도를 낮췄는데, 갑자기 3, 4회 가면 심화가 좀 많아졌습니다. 약물 군남돈, 서양의 물건을,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물건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서이론, 프랑스와 교역에서는 안 된다. 하서이론, 되게 심한 부분들입니다. 그 결과 이항로의 제자가 하서학파가 되죠. 이항로가 하서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익현이죠. 1870년대 서양 애들 우리에게 개항을 또 요구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하서학파 최익현입니다. 개항 반대 운동입니다. 개항 반대. (80년대가) 되면 이제 개하죠. 개하가 됩니다. 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제 조선 책략이 유입되죠. 영남 만인소, 이만손, 만은 척사소, 이만손, 강원도에서 홍제약.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양일체론 또는 뭐 이정척사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로운 거 지키고 사한 것은 배척하자. 애놈이나 양놈이나 같은 놈들이더라. 서양의 물건 우리가 받을 필요 없다. 일종의 한마디로 세국정책이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른 단어이지만 다 동일한 내용이야. 세국 정책,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정척사론, 애양일체론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요건 되게 많이 접했더니까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죠. 네. 근데 요게 좀 이제 기정진과 이기도 이양도 충분히 한 요 내용이 여러분 낯설 거야. 약물 분담론, 하서 이론. 하서 이론이라고 그러면 하서 이연인데, 쏘리. 하서 이연. 수정. 쏘리. 오타. 자, 갑신정변을 세력을 주도한다. 적절한 건 일본이 돼야 되겠죠. 2번 되고 3번 동학농민의 중심 세력을 알아본다. 농민들이겠죠. 4번 영남만인소 사건의 중심 세력을 찾아본다. 80년대 영남만인소 이만손에 대한 얘기. 4번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다음 밑줄친 그것에 거주했던 해외동포의 실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웃마을 태경이도 더 이상 살기 힘들어 그곳으로 이사 갔대. 우리나라 살기 힘들어서 그곳 이사 갔대. 그것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그것에 간 조선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대. 하늘이 한일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키워드가 거기야. 하늘로부터 밑줄 그으면 돼.
키우다 거기에. 하늘이 한 일을 갖다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대. 사람이 한 짓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자연재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따랐다는 뜻이죠. 네. 되게 어렵죠. 되게 두리뭉실하고 되게 광범해졌잖아요. 자연재해인데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태풍은 아닐까. 뭘 같아요? 지진입니다. 그게 일명 강무,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에서 여론을 전환할 목적으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우물물에 조선인들이 독약을 타서 일본인들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민심을 확 돌려버리죠. 그 결과 그 당시에 불령사 조직이었던 박열 같은 사람도 체포되죠. 불령사였던 박열 앤드 조선인 상당수가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오케이? 이것도 되게 근자에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이 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또 잡아봅시다. 네. 실상으로 옳은 것. 간단하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 1번. 관동 대지진 발생과 오타가 있다. 조건이 아니라 조선인. 오타가 하나 있다. 수정합시다. 조선인 강제격리 이렇게 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 사진의 건물이 완성된 이후 상황을 역사신문으로 제작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항구단, 황궁우. 1897년 우리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 파천을 하죠. 네. 일본들이 무서워도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보호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어떤 주권이 막 상실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죠. 독립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서 되게 비판을 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경운궁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황제국으로 등극하는 대한제국을 만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인 게 항구단에서 즉위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황제국가이기 때문에 팔각 원당이 팔각이 됐다. 둥그런 형태의 건물에서 고종 황제가 즉위식하게 됐다. 황제 즉위식하는 장소다. 항구단은 우리나라에 고종임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앞에 뭐가 있었나요? 있었죠. 고려성종 때도 항구단이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고려성종 시기에도 항구단이 있었어요. 그럼 성종은 황제라고 칭한 적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없죠. 그럼 성종 때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하늘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려성종 때 항구단은 하늘의 제사 지낼 목적으로 항구단이 설치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황제 즉위하고는 관련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항구단은 고종 황제 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1897년 이후죠. 우리 대한제국이, 그죠? 대한제국이 1897년 이후 걸 골라야 되는데 적절히 하자는 것. 사설관 신문에 관민공동의 건의, 정부의 즉각수용 맞죠? 관민공동에서 헌의 6조를 건의하죠. 대한제국 황제에게. 정치,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선포한다. 경제, 토지조사 지게를 발급,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죠. 공정성을 기해서 어떻게 미국의 측량 기사를 데려옵니다. 살짝 적어. 미국의 측량 기사를 데려오죠. 공정성 문제 때문에. 미국의 측량 기사를 데려와서 측량을 하게 됐고, 근대적 토지대장이었던 지게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됐던 양안에서 지게로 변천이 오고 있다. 사회면, 경축, 독립신문 발간. 우리 알다시피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하고 관계없죠.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50총 선거라고 부릅니다. 투표율은 95.5%. 한국에서 최초로 자유다당제를 정착한 사례.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다.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여기 선출된 전 국회의원들의 하나여 임기 2년이었다. 1948년 5월 30일부터 50년까지 50년 5월 30일까지 이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시계에서 1948년 50 총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정부 수립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전쟁 실체다. 북한 X. 북한은 실시하지 못합니다. 선거 감시위원단이 서울에 왔지만 북한에 입국하는 걸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게 유엔 총회 결의였죠. 실패하자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 치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떼줬죠. 그 결과 대한민국의 남쪽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졌다. 오케이, 북쪽은 실시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김구의 적극 지지율생들. 김구는 반대합니다. 김구는 처음부터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3번, 제주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제주전 결과적으로 이 선거가 치러질 수가 없었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합니다. 제주민들이요. 답은 3번. 자국합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다. 아니요.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이 와서 보면서 선언서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이 와서 소총의 결의에 따라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지를 감시했다. 유엔 한국임시감시위원단들이 오게 되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노래가 등장한 시기의 경제상황, 경제 발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트로트입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박정희 정부고요. 베트남 파병에 대한 얘기죠. 1965년. 64년에는 간호부대라든가 태권도 부대가 비전투 부대가 갔지만 65년부터 어떻게 해요? 맹호부대라든가 해병대라든가 그 다음에 백마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하나씩 전투 부대가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시장경제 자율성을 도모하고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금융시장이 오픈됩니다. 언제? IMF 이후부터. IMF를 김영삼 정부 때 맞았고 금융시장이 오픈된 것은 김대중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IMF 이후니까. 1번 지문이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 수출을 주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저고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의 도시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되면서 오늘날의 하삼도죠. 충청, 경상, 전라지 인구가 감소되고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증가되는 증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4번 경제개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독에 간호사와 강부를 파견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박정희 정부입니다. 서독에 강부, 간호사 왜 필요할까요?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부라든가 그 다음에 간호사들을 파견하게 되었다. 예야벌이는 되게 좋아졌지만 파견됐던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일단 독일어가 안 되잖아. 독일에 파견됐는데 일단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이게처럼 답답한 게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실정을 들어보면 간호사들이 처음 파견됐는데 정식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안 시키더라는 거야.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말기 환자들 있지. 그 다음에 죽은 사자들 처리하는 것들 있지. 환자들 처리하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간호 업무 중에서 3D 업종. 강부도 마찬가지. 원래 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강부를 처음 쓴 게 아니었어요. 동유럽 애들 있죠. 옛날에 공성국가들. 동유럽 애들 강부를 데려왔는데 얘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너무 힘들어서. 조선 강부가 딱 들어가면 안 나와. 목표량 채울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끝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 강부들이 엄청난 독일의 이익을 갖다 줬죠. 대신에 독일 파견됐던 간호사, 그 다음에 강부들 엄청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어요. 대신에 우리가 달러를
청군 받아서 달러를 가지고 원자재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역군 역할을 하게 됐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말로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이런 얘기 해도 그분들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다면요. 자, 이게 전부 다 박정희 정부 때다. 1번 질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게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농가 집성은 고려말 이암이 원에서 들어왔다. 아니요. 농가 집성은 효종 때, 집자하면 동그랗게 모든 농수를 다 모았다. 모을 집자니까 모았다. 네,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게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암이 가져온 것은 농상 집요가 되겠죠. 농가 집성은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 농가 집성은 이암이 가져온 것은 농상집요? 2번 농사직설은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산림경제는 박세당이 아니라 홍만선. 산림경제는 박세당, 했구나. 관홍소초는 홍만선이 아니라 박지원. 관홍소초.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홍소초. 홍만선이 아니라 박지원으로. 정조 때 당진 군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농서를 정조 때 명을 내서 박지원이 관홍소초를,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 작업이 이미 돼 있었어요. 이 책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관홍소초를 만들어서, 쉽게 해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책을 써서 원본을 갖다가 올려 보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박지원이 쓴 게 관홍소초. 관홍소초 안에 이제 뭐라고 그러지거든? 한민명전이. 요게 추가되죠. 요것은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민명전에는 제도. 박지원의 토지 제도는 뭡니까? 한전법에 대한 얘기죠. 한전론에 대한 얘기죠. 토지 소유 상한선을 아무리 부자더라도 정해야 된다. 한전을 한민명전위에서 주장하고 있죠. 관홍소초를 올릴 때 부록 형태로 한민명전위가 같이 올려보내는 것들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박지원의 관홍소초와 한민명전위,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런 거보다 두 개 세트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삼국지 이동이전의 전하는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천을 중요시하며 산과 내마다 구분이 돼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해마다 오타네요. 시월이 아니라 시월입니다. 오타, 쏘리. 시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10원이 아니고 시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이를 무천이라고 했다. 이거 틀린 사람은 공부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동해의 무천, 제천 행사에 대한 얘기. 옳은 것. 동해는 시족사의 전통이 매우 강했다. 맞죠? 동해는 시족사입니다. 동해 시족사의 유수이 뭐죠? 시족사 유수 대표적인 족애원 제도가 있죠. 같은 성씨끼리만 한 마을에서 살지만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타 동네의 성씨와 결혼하게 되는
요것 때문에 선생님 자꾸 신라 고려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동성 동본 동성혼을 하는지 모르겠다. 신라 왕족과 고려 왕족들이 시켜서 동해들보다 못하던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국왕이 없습니다. 네, 국왕이 없습니다. 국왕이 없습니다. 논농사가 발달하여 저수지 많이 만들었다. 이건 사만이죠. 논농사는 마음 변환치는 사만이죠. 산악지역이 이차에 약탈경제에 의지했다. 약탈경제가 무조건 뭐예요? 고구려. 약탈절들 대표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고구려에? 집에 창고를 만든 걸 부경이라고 그러죠. 약탈경제를 대표하는 게 부경 정도까지. 문제 9번 가죠. 9번 가보겠습니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종의 가로넣기 문제죠. 네.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는 수의 30만 대군을 청천과 부근에서 괴멸시켜 대선을 거뒀습니다. 일명 살수대첩. (612년) 두 번째, 당태종은 10만 대군에 이끌고 고구를 침략.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공경에 처해서는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이 승리합니다. 안시성 전투. (645년) 요 사이에 뭐냐는 얘기죠. 기억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642년) 연개소문 정변은 정확하게 살수대첩 이후 30년 뒤에 642년. 두 번째, 고구려는 요동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천리장성 631년에서 647년에 완성이 됩니다. 631년에서 647년까지 완성이 647년. 거기 해설이 오류가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고, 해설 옆에 살짝 적어놨습니다. 혹시 해설을 보실 때 니은번 해설 오류니까 해설 오류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기억년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개소문 정변과 천리장성 시작이 631년으로 약간 수정되면 이번은 해설지는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지만 가지고 혼자 하실 때 이제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구려는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소를 공격하였다. 이건 598년에 대한 얘기. 3번이 아니라 뭐지? 지급본 598. 리을번. 장군 온달이 중령 이부의 땅을 되찾고 신라를 박아했다. 이거 590년. 이건 6세기 후반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정확히 시대를 모르더라도 연도를 보고 시대를 대충 눈치챌 수 있어야 돼. 9번 문제 같은 게 되게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되게 당황스럽죠. 블렁크 문제가. 문제 10번. 다음 가나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자, 봅시다. 사료 안 읽어보겠습니다. 발췌를 보겠습니다. 뒤에. 성악 10도 2항이죠. 일종의 군주론이죠. 왕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성악 10도 2항. 타율적이에요?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이죠. 군주가 될 사람은 스스로 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성악 지묘 2조. 이건 약간의 타율적이죠. 앞으로 군주가 될 사람은 강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군주가 되니. 가나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1번. 급진적인 살인이 정치 참여로 사회를 촉발시켰다. 급진적 살인이 조광조의 기묘사. 조광조의 기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광조 아무래도 급진적이었죠. 두 번째. 살인의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켜 반정과 황국을 초래하였다. 살인의 정치적 대립.
16세기 중종 반정, 17세기 인조 반정, 한국은 숙종, 18세기. 이기론의 탐구보다 의리와 명분의 실증을 중요시하게 됐다. 이기론의 탐구보다 의리와 명분, 아니요, 이기론 탐구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기론 탐구를 더 중요시합니다. 4번, 사림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두루뭉실을 하거든요. 11번, 다음 가부터 다 통치적 기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가보죠. 11번.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 시정을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면 건방지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을 맞습니다. 풍속, 그 다음 시정, 사원부에 대한 얘기. 헌부라고도 하고요. 또는 해치라고도 한다. 사헌부, 그 다음에 헌부, 해치. 사정기구죠. 네, 공무원의 부패를 잡는 것들이죠. 일종의 사정기구로서 지금 감찰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임금에 관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사관원이죠. 사관원은 뭐야? 왕의 관쟁과 봉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 궁궐 안에 있는 경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고 왕의 자문에 대비 모든 경연을 겸임하였다. 홍문관에 대한 얘기. 결국은 조선의 3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3사는요. 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 갑니다. 가는 발의 중정도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발의 중정도도 똑같이 사헌부의 기능, 사정기관을 가지고 있다. 조선은 사헌부다. 고려는 뭐가 있죠? 이런 기능이? 고려는 의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 의사대, 발의 중정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신라는 뭐 있습니까? 신라는 사정부. 통일한테는 통일신라는 뭐죠? 지방에까지 보내죠. 예사정 이렇게. 다 잡았네요, 그러면 그죠? 각 나라의 사정 기능을 다 잡았습니다. 두 번째, 나죠. 사관원이죠. 나가 했던 일은 고려시대에 담당하였던 기관 3사였다. 고려시대 3사는 회계 기능입니다. 항상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3사가 나오면 읽지 않고도 빨리 찾아가서 보세요, 먼저. 왜 바르게 설명했는지.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이 반만에, 고려 3사를 알다시피 회계 기능입니다. 이거 수십 년 동안 우려먹은 문제야. 조선 3사, 고려 3사를 구분할 줄 아는지. 되게 문제는 복잡하게 만드는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금방 찾아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네, 12번. 자, 보기 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간품 승진의 상한선 아찬. 이 골품이 비색 공복을 입을 수 있으나 자색 공복을 입을 수 없었다.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얘기.
제가 암기하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아찬, 대나마, 대사,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에 대한 얘기. 아찬이니까 육두품에 대한 얘기죠. 아, 대, 암기하셔야 돼요. 아, 대. 육두품, 오두품에서 최고 맥시멈 배수일 자리가 하나입니다. 네. 아찬, 대나마, 대사. 같은 사품 내에 승진이 가능하죠. 이렇게 최대 맥시멈까지. 이런 걸 이제 보완하게 만든 게 우리가 중위제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중위제. 사품 내에서 승진이 가능하다. 오품 내에 승진이 가능하다. 육두품 내에 승진이 가능하다. 단 육두품 애들이 진 걸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셨죠? 중위제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주로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의 관직은 진골이 독점입니다. 네. 그래서 장관, 장군, 지방관, 오경에 짱했던 사신, 전부 다 뭐예요? 진골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이었다. 장관, 장군, 지방관, 경. 오석의 장을 사신이라고 한다. 사신까지도 전부 다 육두품이 아닌 진골만이 가능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 네. 이 인물은 불교 서적을 폭넓기 위해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고려식전 사정국사 추정되었다. 계속 나오는 문제죠.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원효대사에 대한 얘기고. 옳은 것. 이런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 교장간행몽 등인 신편제정 교장을 청로했다. 일본 의천지 금방 눈치챘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 천태종 2번입니다. 천태종 신앙 결정 백년사 조직 법화 신앙을 위해 불교 혁신과 민중교회 노력하였다. 요새. 이 사람은 교정승려입니다. 무신 정권 시기에 선종승려들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교정승려도 결사운동 하신 분들은 후원하게도 됐다. 세 번째, 어려운 불경을 쉽게 풀어쓴 보현시범가 등 향가를 지었는데 자르시고 이 향가 11수는 우리나라 국문학 향가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균여스님. 이거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 한번 냈더니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살짝 냈더니 선생님 보현시범가는 들어봤는데 균여 읽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면 야 국어책에도 나와. 공무원 국어책 나오는가요? 옆에 친구가 여기 몇 페이지 있어요? 알려주더라고요. 아이씨 야, 이거 틀린 애들 가끔 있어요. 틀리지 마세요. 4번 보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4번인데요. 제가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난이도를 높여놨거든요. 1, 2, 3번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4번을 골라낼 수 없어요. 볼까요? 중간과 유식사상을 해통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확립, 오교 정파를 한 단계의 통합,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에 민중 중심이 주로 뭐예요? 양반 중심이 아니라 민중 중심의 화합사상을 강조하게 됐다. 그 신라 시기에는 중간사상하고 유식학이 우리나라에 신라에 들어오죠. 이 두 세력이 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학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중간사상이라는 건 중도적 관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즉 쉽게 신라에 고구려에 공사상이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공사상은 뭐죠? 이 세상의 존재를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필공짜니까 아무도 없다고 보는 거고, 유식학은 뭐죠? 이 세상에 부처는 깨우치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식학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고 이게 부정론과 여기는 긍정론이에요. 쉽게 이게 부정론과
여기는 긍정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신라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효가 이걸 합쳤다는 얘기예요. 이걸 중간사상 유식을 전부 둘 다 비판합니다. 원효가. 둘 다 비판하고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제심조. 일명 뭐죠? 줄이면 일심사상을 통해서 화합되지 않는 신라 불교를 정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효의 사상이 되게 큰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